네,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 추가 도발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조금 전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도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울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관련해서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또 정옥윈 전 국회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 도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오늘 나온 이 소식부터 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남북 관계에서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좀 참여해주고 이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엄정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 입장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뭐 군 당국에서 보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정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재명 정권에서도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거는 분명히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이지 국방부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북한이 우리 남한에서 보냈다라고 주장한 이 무인기에 이 기종이 우리 군 당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냈다는 날짜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이 무인기를 운영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군이 개입했다라는 이제 북한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국방부가 설명을 하니까 다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이 민간이든 군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무인기가 침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계속해서 파탄 또는 뭐 적대적 교착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계속 적대적 관계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당장 이제 오늘 있었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청와대의 발표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강력하게 원한다라는 거는 아마 전 세계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발표대로 북한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무인기를 소위 날린 적도 없고 또 실제로 기종이 다르다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마치 또 그게 아니에요라고 하듯이 그런 설명을 하기보다는 좀 더 당당하게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원하는 정부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기종만 지금 제기하지 말고 그럼 보여달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를 원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무인기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군사용 무인기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간용이라고 지금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인기를 날렸다라는 것인지 그다음에 정부가 하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또 정부가 끌려다니듯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안 했으면 안 했다라는 입장을 당당하게 표명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무의미하고 신뢰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식의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단 이 무인기가 어디서 날라왔는지에 대해서 협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도 그렇고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인 것이고 군경 합동 수사를 지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민간 무인기 침투로 확인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행위의 주체가 민간이냐 국방이냐 군 당국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 군 당국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 기종도 없고 또 운영을 한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민간이 보낸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뭐 남한의 민간이 보냈는지 아니면 뭐 제3의 뭐 국가에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으로 보면은 뭐 남한에서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민간에서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명백한 중대 범죄다. 예. 이유는 지금 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내란 수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3 비상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는 것이 특검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이적죄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6개월 구속기간이 추가된 그런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단호하게 지금 검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서 이걸 명백히 밝혀라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좀 염려가 되는 게 이걸 어떻게 민간이 보낼 수 있을까? 예. 이걸 보내려면 현실적으로 접경 지역에 가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의 비행 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장비나 시스템들이 촘촘하게 있는데 그걸 다 피해서 북한의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거는 이제 상당한 중대 범죄인과 동시에 과연 그럼 우리 군 당국의 감시 시스템에는 좀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까지 이 합동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이제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과연 이 무인기가 누구의 발로 시작된 것인가 이것이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예. 정부는 단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무인기를 날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에 대한 도발 의도가 없다면 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북측의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또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민간인이 무인기로 북한을 침투하면 이게 중대범죄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헌법과 법 구조에 따라서 법이 정부가 조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과거에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 항공기로 적성국의 그 영역을 넘어간 그런 민간인들이 어떤 식으로 조처가 됐는지 우선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러면은 그 군수용 무인기를 지금 가지고 침투를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들도 드론 많잖아요. 그런 게 날아갔다라는 것인지 물론 기종에 대해서 확인은 했지만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입장대로 지금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군가가 날렸다면 이걸 법적으로 조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현명한 일인가? 정부 입장에서 그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무인기 침투로 일반 이적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치 또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쪽이 먼저 무인기 침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2022년에 북한이 무인기 5대를 대한민국에다 침투시킨 게 첫 번째 순서였어요. 오물풍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정법인데 무인기를 정말 침투했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은 야당
야당 시절에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거나 오물풍선을 침투시켰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복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켰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 이전에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과 헌법에 따라서 어떻게 조처하는 것이 맞는지, 북한의 저런 김여정의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듯한 태도,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과 헌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저희가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탈당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는데 당장 이제 내일 당의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도 예정이 돼 있었고 오후에는 후임 원내대표 선출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진 탈당을 해라라는 요구가 나온 겁니다. 그 자체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기는 뭐 이미 상당히 늦었죠.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의 이 공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은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좀 공인으로서 특히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을 지냈잖아요. 그런 분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 해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당인 내지는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 선당 후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100번 옳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뭐 원내 사령탑까지 지낸 분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본인이 탈당을 일단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이 되면 다시 당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당에서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방금 전에 우리가 또 속보를 전했지만은 박수현 지금 수석 대변인도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오늘 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텐데 이 4명의 원내대표 당초에는 뭐 2명 정도는 속도로는 얘기했지만 2명 정도는 좀 뭐 신속하게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이 4명 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일 윤리심판은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탈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일 윤리심판원이 열리는데 지금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뭐 윤리심판원 날짜를 좀 연기해달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당도 망가지고 본인도 더 망가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내일 어쨌든 윤리심판원 회의도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내일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뭐 제명이 아닌 다른 쪽의 결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의 비상징계 요구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 시기에서 나온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여론이 그동안 계속 심각하게 번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대로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선의에만 의존하다가는 더 큰 불로 확대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중진 몇 명에 의해서 탈당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청 수준이었는데 지금 수석 대변인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윤리심판원의 결론은 징계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윤리심판원이 열리면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즉 현 의원은 상당히 이제 지연하려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라는 입장과 함께 오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제명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완곡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남은 거는 김병기 의원의 결정에 달렸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당도 망하고 김병기 의원도 망할 것이다 하지만 김병기 의원의 입장에서 과연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까지도 그 대면으로 하는 것까지도 다 녹음을 해놓을 정도니까 저 사람은 아마도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김병기 의원이 그동안 버틴 것이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당으로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본인이 연루된 카드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소위 속단해서 내지는 경솔하게 꺼내가지고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당도 상당한 피해가 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하에 오늘 수석 대변인의 이름으로 지금 탈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지금 김병기 의원의 뒤를 이을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것인데 잔여 임기가 4개월입니다. 4개월인데 현재 3선 의원 4명이 경쟁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입니다. 이게 국회의원 투표 비중이 80%여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누가 좀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좀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한병도 의원이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는 예. 이제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의 추측이고 전망이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한병도 의원이 이 원내대표 후보가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는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일단 개파색이 엷다. 그리고 또 동료 의원들하고 관계가 무난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동료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좀 중요한 이유는 100% 이제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20% 권리당원 투표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비중을 동료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하는 새 원내대표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 때문에 일단 도덕적 흠결에 대한 논란이 없는 인물을 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꼽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20%가 도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들 투표에서 뭐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이긴다면 권리당원 투표의 비중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의원들의 투표에서 근소한 결과로 나올 경우에는 이 권리당원 20% 투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당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투표 비중 80%, 권리당원 20%로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누가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의원들이 전화 많이 받을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받고 당 지도부로부터도 받고 그런 의원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놓고 자기 생각대로 투표를 할 거예요. 의원들은. 그럼 의원들의 그 자기 생각은 무엇일까? 물론 이제 당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자기가 누구와 친소 관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항상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 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돼야 자기가
더불어 잘 되는 그런 그 구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동할 것 같고요. 원내 대표를 뽑는데도 권리당원이 20%라는 게 참 흥미롭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권리당원들은 상당히 이제 강경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당 지도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은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예측이 바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거든요. 이거는 항상 예측을 빗나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지방선거는 6월인데 4개월 임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지방선거의 공천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의원들의 관심사는 아마 지방선거 아닐걸요? 그 이후 2년 이후에 자기 총선일 겁니다. 그런 예. 것들이 전반적으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 말씀 이어가기 앞서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인데요. 강선호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귀국 항공편을 바꿔서 당초 예정이 됐던 내일 새벽이 아닌 오늘 오후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당초 내일 새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전에 항공편을 바꾼 것으로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김 시의원은 이르면 오늘 오후 귀국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고 경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김 시의원의 귀국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받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로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그 즉시 출국을 금지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귀국 항공편을 바꿨다라는 속보가 단독으로 지금 입수가 되었는데요. 당초 예정됐던 내일 새벽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귀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김 시 의원은 당초 내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전에 이렇게 항공편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 시 의원 오늘 오후에 귀국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태이고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그 즉시 통보를 받도록 법무부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그 즉시 출국을 금지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 지금 관련된 내용은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다시 한번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 함께 들으셨는데요. 강선호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당초에 이제 내일 입국할 예정이었는데 항공편을 바꿨습니다. 오늘 오후로 항공편을 바꿨다는 거 어쨌든 빠르게 귀국을 해서 경찰도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먼저 짚어보죠. 네, 일단 뭐 항공편을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빨리 들어오려고 바꾼 것인지 아니면은 뭐 취재진의 취재를 또 따돌리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고 일단 본인이 귀국하는 대로 수사당국은 즉각 소환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 공천 뇌물 사건이 터진 와중에 해외로 출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수사기관은 왜 그럼 출국 금지도 안 했느냐라는 그런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귀국 즉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원, 이 1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줬느냐라는 것 같아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뭐 계속해서 부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가 변호사 자술서를 통해서 1억 원을 건넨 부분은 지금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억 원을 건넸다라는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같은 경우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1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그런 대목인데 지금 증거가 과연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본인 같은 경우는 해외로 출국해서 뭐 텔레그램 계정도 다 탈퇴했다가 재가입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이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느냐가 핵심 수사의 대목인 것 같고 우리가 용어상 좀 정리할 대목이 이거는 공천 헌금이 아니라 다주택
문제로 컷오프가 예정이 됐던 그런 김경 의원이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인해서 단수 공천으로 바뀐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천 헌금 사건이 아니고 공천 뇌물 사건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당장 각 당에서도 이 경찰의 수사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지금 경찰을 향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면서 특검의 도입을 주장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오늘 이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범죄 피해자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망을 비웃는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어쨌든 오늘 이제 귀국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경찰의 수사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들이 어쨌든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미 경찰은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출국을 하기 전에 출국 금지를 했어야 되는데 벌써 나가가지고 전화기는 없어졌을 거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몰리면 전화기부터 버려라. 이런 말을 한 정치인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뭐 라스베가스를 돌아다닐 정도로 처음에 여유를 부렸다라는 것은 그리고 텔레그램이 다시 재가입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전화기는 없을 것이다. 그럼 증거는 완전히 은폐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김병기 의원서부터 강선우, 김경 이런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애당심을 호소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상황에 애당심을 지금 챙길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로서 가장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지금 골몰하는 상황일 것이고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자술서를 쓰고 예상보다 빨리 온다라는 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협조하는 외연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1억과 관련해서는 이 자술서 상으로는 지금 줬다가 돌려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과연 돌려받았는지 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출국 금지도 안 한 경찰이 이걸 밝혀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해변 저희는 이 부분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 13일로 연기가 됐죠. 지금 이걸 두고 여야도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사법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좀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1년이나 넘어도 결론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차분히 지켜보겠습니까? 그런 이제 국민의힘의 발언은 내란 수계를 배출한 그런 정당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좀 더 인정하고 가중시키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분통이 터질 것 같고 과연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분노가 더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모든 재판을 다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결심 공판을 해야 될 그런 날에 뭐 서류 증거 조사죠. 예. 이것 때문에 뭐 10시간 넘게 해가지고 결국 결심 공판을 못 마치고 지금 9일날 하기로 된 거를 13일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법부 역사상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인 것 같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는 뭐 침대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1심 선고에 대한 우려만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라는 네.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회에서 들었던 단어인데 지금 법정 필리버스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특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보면은 좀 갑갑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그 다음에 지금 그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이 사법부에 대한 재판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증거 조사하는데 몇 시간을 이렇게 하게 만들고 이게 재판장의 무능이라는 비판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 갖고선 그 무기징역이 사형될 게 무기징역이 될 것도 아닌데 이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지연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과연 전략적 사고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피고들한테 더 불리하고 재판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2월 이전에 1심 선고는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각종 속보들 바탕으로 소식 짚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